산부인과니까 중절수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중절수술이 지금 합법이죠? 불법이 아닌 거죠. 그럼 뭐 합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절수술을 하면은 중절수술한 여자, 중절수술을 한 의사 두 명이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남자애랑 여자랑 같이 와서 중절수술을 했어요. 그러면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헤어지고 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친구 사귀니까 얘가 억하심종이 든 거지. 그래서 병원이랑 여자친구를 고소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빠져나가요. 자기 빠져나가고 둘만 감옥 가고 벌금 내고. 그래서 그렇게 악용되는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더 이상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몇 주까지가 합법이다 불법이다 그것도 아직 안 정해져 있고 그런 세부적인 게 하나도 안 정해진 상태에서 그냥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만 딱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되게 충격적으로 보면은 뭐 38주 39주인데 낙태했다고 하는 그런 본인이 브이로그를 올렸던 게 있어요. 네네. 38주면 어느 정도인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살죠. 34주, 35주짜리 아기들도 나와서 신생아 중환자실 있다가 사는데 제가 그때 제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제 친구가 우리 애가 32주에 나왔는데 걔가 지금 중학생인데 어떻게 38주를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럼 언제 이후로는 하는 건 불법이다 이건 좀 정해줘야 되지 않나요? 어느 정도는 정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1, 3분기 뭐 그래도 한 뭐 15주라든지 20주라든지 그 정도 때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 나와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생명이니까 그 전에 하는 걸로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일부 단체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고민하다가 남자친구랑 뭐 결혼을 하기로 얘기를 하다가 헤어져서 갑자기 내가 못 낳게 되면 그러면 그때도 무조건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사실 중절수술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다 저마다의 사연이 있거든요. 들으면 뭐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들이 다들 있어요. 그렇죠. 그럼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중절수술 관련된 문의가 어느 정도로 와요? 예전에는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사후피임약도 잘 먹고 피임에 관한 교육들도 저 같은 뭐 유튜버 산부인과 의사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교육을 많이 해서 그런지 피임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까지 안 가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중절수술 예전에 비해서 훅 떨어진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이제 유튜브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인식이 나아진 것 같긴 해요. 피임에 관련해서. 피임에 관련해서는. 저 같은 일반인들이 옛날에 피임을 그런 거는 저는 직업 여성분들만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다 이제 하는. 선생님 저 유학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직 를 시작을 안 한 거예요. 그랬는데 가서는 아무래도 대학생이니까 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엄마랑 같이 와서 왜냐면 얘가 외국에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임신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처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꼽아서 보내는 거죠. 생각이 되게 많은 애구나. 그럼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고등학생들이 그냥 교복 입고 와서 사후피임약 처방받아서 가고. 미성년자들이 와요? 오죠. 교복 입고도 오고. 미성년자들이 이제 산부인과에 와서 이제 그런 상담을 하면 너 안 돼. 가. 엄마 데리고 와. 보호자 모시고 와야 돼. 그럴 수가 없는 게 만약에 얘가 보호자를 못 데리고 와서 임신을 하게 되면 그건 더 문제니까 일단은 사후피임약 빨리 먹고 그다음에 피임에 관한 이제 간단한 교육 같은 건 하고 다음에 또 다시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원장님 영상 중에 남자가 항문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유가 뭐예요? 얼굴을 마주 보면서 관계를 하는 거는 인간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머지 모든 동물들은 다 후회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하는 게 이게 친밀감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 오르가즘을 느끼는 게 훨씬 더 많다고 통계적으로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선호하는 체위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남자 입장에서 뒤에서 덮치는 거는 어쨌든 적한테 등을 보이는 거, 그러니까 도망가면서 보이는 거를 덮치는 거니까 사실 후회는 남성 입장에서는 약간 정복욕이 좀 있는 거고 또 팔 대고 계속 하는 것보다는 좀 편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 곡선을 보고 그러는 그런 시각적인 만족감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데다 넣고 싶네 하는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복욕 중에 하나가 항문에다 하는 이제 항문교가 있고 그게 그리고 워낙에 영상을 많이 봤으니까 그렇게 좋다고 난리를 치니까 이게 궁금한 거죠. 이게 어쨌든 조이는 거 그거를 보면은 질보다 항문이 한 3배 정도는 더 강하게 조인다고 수치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임을 더 좋아해서 그러는 것도 있고 근데 사실 제일 항문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를 하다가 갑자기 그냥 집어넣는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갑자기 안 들어가지 않아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기도 하지만 둘 다 좀 취해 있거나 특히 이제 여자친구도 술을 많이 마시거나 관계를
성관계를 하는 상태에서는 조금 몸이 많이 이완되어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하는 것보다는 더 부드럽게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은 왠지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동의 없이 그렇게 하시는 거는 안 되죠. 위생적으로 거기다 하면 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원래는 성관계를 하기 위한 기관은 아니니까 어떤 분들은 항문에 콘돔을 왜 써? 임신이 안 되는데 거기다 도 임신이 안 되잖아. 근데 거기에도 어쨌든 간에 대변이 있잖아요. 본인의 요도에다가 대변이 다 묻는다고 생각하면 싫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콘돔을 쓰시는 게 좋고 청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도 좀 충분히 해서 이렇게 이완된 다음에 넣으셔야 되고요. 항문에는 이게 안 나오니까 윤활제를 좀 충분히 많이 쓰셔야 되고. 여성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건 없어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죠. 그러니까 남성이 항문 를 받을 때 그러면 남자들은 전립선이 있잖아요. 전립선 마사지라든지 전립선을 자극하면은 거기서 오는 흥분이 있어요. 쾌감이. 근데 여자는 전립선이 없으니까 내가 항문 받는다고 해서 특별히 자극이 오는 건 없죠. 대신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흥분을 하면 PC 근육이라고 해서 이제 그 지리는 데랑 항문인 데가 팔자로 되어 있어서 이게 수축을 하면서 같이 수축을 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도 안 좋아 이건 아니고 그냥 약간의 흥분은 느낄 수는 있는데 보통 내가 자극으로 얻는 것보다는 쾌감이 그렇게 높진 않죠. 근데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는 항문을 하는 게 좋아 하시는 분들도 있죠. 원장님이 항상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대화에서나 사람 대하는 거에 대해서 고충 같은 것들도 있나요? 자, 맞춰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하시고 막 숨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이랑 뭐가 문제가 있었던 경우, 아니면 본인이 외도를 했던 경우, 뭐가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은 잘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끌어내는 게 초음파 같은 경우 그냥 딱 보면 알 수가 있는 거고 질염이나 그런 거는 뭐 딱 보면 알 수가 있는 그리고 균 검사 어차피 결과가 나오니까 근데 어떤 거는 어쨌든 대화를 해야 이 사람이 어디가 불편한지 알 수가 있는데 말을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왜요? 몰라요. 요즘에 대화하는 능력이 젊은 친구들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병원에 오셔도 그냥 핸드폰만 보시고 저랑 눈도 안 맞추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요? 왜 어때요? 모르겠어요. 대화를 안 해, 대화를. 아까 초반에 말씀하실 때 사석에서도 그런 거를 남자분들이 물어본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좀 싫을 것 같긴 하거든요. 싫죠. 그럴 때 좀 거절하는 방법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분들 오죽 물어볼 데가 없으면 저한테 물어보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상담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그런 거를 빙자해서 내가 이렇게 심한 농담하면 저 여자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는 제가 또 더 따끔하게 말씀드리죠. 원래 못하는 놈들이 입만 살아가지고 그럼 하나 못하겠다. 그럼 이처럼 일하시다가 그만두고 싶다, 너무 힘들다, 아니면 현타 온다 이런 순간이 있었나요? 그냥 놀고 싶을 때 그런 거죠. 의외의 대답이네요. 놀고 싶을 때. 그런데 계속 나 그만두고 놀고 싶어. 그 여행 다니고 그러고 싶은데 어쨌든 매여 있으니까 그런 게 있는데 또 이제 선배들이랑 얘기해 보면 야 지금은 그렇게 놀고 싶다가 이제 60 되고 그래서 친구들이 회사에서 다 퇴직하고 나면 나는 계속 내 병원이 있으니까 그때는 또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0까지 기다려야 돼. 그런 게 있죠. 그러면 반대로 내가 의사를 하길 너무 잘했다 했던 순간 치료받은 환자들이 좀 좋아서 나가실 때 그리고 출산하고 그럴 때는 그 기쁨이 좀 있어요. 전에는 어떤 산모가 있었냐면 한 3개월 땐가 남편이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시댁에서도 그냥 아기만 낳고 그냥 가다 오. 친정엄마는 야 하지 말자. 그러니까 같이 오는 보호자분이 없던 거예요. 처음에 이제 남편이 같이 오시다가 그래서 뭐 나머지 기간 동안 울며 불며 같이 다니다가 이제 아기 건강하게 낳고 이제 나가고 그럴 때는 이 사람이랑 어쨌든 1년을 내가 같이 보낸 거니까 그렇게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시기에 그럴 때는 좀 보람을 느끼고요. 부부관계가 안 좋아서 오셨는데 잘 해결되고 가실 때 그럴 때는 아 내가 한 가정을 살렸구나. 어쨌든 부부관계에서 문제가 있거나 그랬을 때 내가 이혼을 하고 싶으면 변호사한테 가는 거고요. 내가 잘 살고 싶으면 산부인과로 오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걸 해결하고 잘 살아보겠다 하면은 산부인과 와서 상담을 하는 거고 나는 이제 끝내야지 그러면 그냥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잘 돼서 오실 때. 그다음에 저희 영상 중에 보면은 처음에는 젊은 여성분들을 타겟으로 사실 영상을 만들었는데 중년 남성분들이 되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다가 우리 와이프가 지금 폐경이 되고 건조해서 부부관계를 하기가 힘든데 여기 보니까 이 선생이 무슨 촉촉하게 해주는 시술이 있다. 그래서 어디 시골에서 두 분이서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오셔서 시술 받고 가시고. 와 대단하시다. 너무 좋죠. 마지막으로 젠뱅TV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 저는 젠뱅TV 구독자거든요. 근데 연락이 오셔가지고 너무 좋았었고 산부인과 채널들이 되게 많은데 저도 저 나름대로 질환에 관한 설명들도 많이 있으니까 많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